다르게 생각하는 한국 철학사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더 진도를 나가기 전에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사육신 사건이라는 사건입니다. 조선 왕조 전체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육신 사건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계유정난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계유정난이 뭐냐면 세종에게는 6명의 아내와 2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인 문종이 세종의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나머지 19명의 대군들이 왕권에 접근하고 싶어 했습니다. 접근하고 싶어 했지만 왕권에 접근할 수 없었죠.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은 권력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과는 대조적인 인물이었지요. 안평대군이 글씨와 그림 등에 관심이 있어서 그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문인들이었다면 수양대군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은 권력력이 강한 수양대군답게 저 사람한테 잘 보여서 한 자리 꿰차볼까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세종의 왕권을 물려받은 문종은 한 가지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몸이 약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성장하기 전에 자신이 죽을 것이 가장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종은 당시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었던 세종 때 북진이 개척했던 김종서와 황보인 두 사람을 불러서 자신의 아들이 단종이 왕위에 오르면 그를 잘 보필해달라고 유언을 남길 정도였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린 법이 없죠. 문종은 불길한 예감답게 일찍 죽었습니다. 그게 일찍 죽고 13살인 그의 아들이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단종에게는 19명의 삼촌들이 있었습니다. 삼촌들이 다 조카를 보살펴 주어도 왕권이 약하기 마련일 텐데 10대 청소년이 왕권에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수양대군은 1년도 안 기다려주고 단종 1년에 계유정난이라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계유정난은 전두환이 일으킨 12.12 군사 쿠데타와 같은 사건입니다. 당시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왕권을 쥐으려고 했던 수양대군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는 김종서와 황보인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의 계획에 따라서 자객을 보내서 김종서와 황보인을 척살합니다. 철퇴로서 때려주겠다는 얘기죠. 끔찍한 일이죠. 그런 다음에는 조카인 단종을 협박해서 모든 신하들이 입궐하라고 명령을 내리도록 강요합니다. 단종은 삼촌이 협박에 못 이겨서 모든 신하들에게 입궐 명령을 내리고 입궐하던 신하들을 수양대군은 한명회가 작성한 살생부에 따라서 자신들이 집권하는데 걸림돌이 될 법한 충신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줄잡아 30여 명의 충신들이 이때 목숨을 잃습니다. 이것이 계유정난입니다. 계유정난 뒤에 수양대군은 자신이 영의정 겸 병마도통사라는 벼슬을 감아집니다. 정권도 한 손에 다 쥐었고 병권까지 군사력까지 한 손에 거머 쥐었다고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어린 10대 청소년인 단종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김종서와 황보인이었는데 김종서와 황보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린 단종은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져서 단종은 왕위를 삼촌인 수양대군에게 선양하겠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선양이라는 것은 왕이 자신보다 왕노릇을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왕권을 넘기는 것을 선양이라고 합니다. 선양을 받는 사람은 유교 문화권에서는 겸양을 떨어야 되기 때문에 궁궐에서 납작 엎드려서 저는 왕권을 받을 덕이 부족합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왕권을 가져가시오 하면은 3번 사양하고 받아야 됩니다. 그러느라고 세조가 납작 엎드려 있는 때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이 뭐죠? 옥새죠. 옥새를 전달해야 되는데 옥새에 전달해야 되는 역할을 할 사람이
예방승지인데, 예방승지라는 자리에 훗날 사육신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중심 인물이 되는 성산문이 예방승지였습니다. 옥쇠를 전달하는 중책을 맡고 있었죠. 단종의 옥쇠를 수양대군에게 성산문이 전달을 하면서도 이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상황으로부터 선영을 받느라 겸손하게 땅에 엎드려 있어야 됐던 수양대군이 이 새끼가 지 도장 주는 것도 아닌데 울긋지랄이야 하면서 고개를 쳐들고 이 성산문을 빨리 쳐다봤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성산문이 뜻밖의 행동을 한 거죠. 그날 박팽년이 성산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옥새를 갖고 경회로에 뛰어들어와서 죽어버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성산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팽년에게 우리가 죽는다면 나중에 우리 임금인 단종이 다시 임금 자리를 회복했을 때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신하가 한 명도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큰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단종을 복위할 때까지 그분을 지켜야 된다네. 이렇게 해서 박팽년의 자살 시도를 말립니다. 이때부터 성산문과 박팽년의 단종 복위 운동엔 마음속에서 싹 떴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산문과 박팽년에게 절호의 찬스가 찾아옵니다. 절호의 찬스란 무엇이냐면은 명나라 사신이 왔는데 세조가 된 소양대군이 창덕궁에서 연회를 베푼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연회에 뜻밖에도 별운검을 2명을 세운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별운검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조선시대에는 궁궐 안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도 무기를 소지하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무사가 무장을 하고 왕을 호위하는 신분을 별운검이라고 불렀습니다. 별운검의 적임자로서 성산문의 아버지인 성승과 훗날 사육신으로 불리게 되는 사육신 가운데서 유일하게 무인인 장군인 유흥부 2사람이 지명됐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성산문과 박팽년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일화를 거살로 잡아서 세조와 그의 책사들을 한꺼번에 칼로 처리해버리고 우리의 임금 단종을 복위시키자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수양대군의 책사가 누구죠? 김시습이 시를 바꿨던 사람, 한명회라는 사람이죠. 압구정을 짓고 날았던 사람. 한명회가 이 사람이 촉이 좋은 사람이에요. 촉이 귀신 같은 사람이에요. 지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한명회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명회가 별운검을 취소하자고 발표합니다. 창덕궁이 자리가 좁아가지고 별운검까지 세울 일이 없어 하고 일방적으로 취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세조의 수양대군의 2 아들도 명나라를 위한 연회에 참석하도록 해서 성산문 등은 수양대군 등 아들들과 책사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했는데 세조들을 참석하지 말도록 한명하게 처리를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성산문, 박팽년 등은 크게 낙심합니다. 이것도 하늘 뜻이니 만전을 기울 수가 없으니 다음 기회를 노리자 거사일자를 늦추자고 의견을 모읍니다. 그런데 사육신으로 불리는 6신하 중에 유일하게 무인이 한 명이 있었다 그랬죠. 그분이 유흥부라는 분인데 유흥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사 계획을 미루면은 밀고자가 나올 위험이 있으니 처음 계획대로 실행합시다. 그랬더니 그것을 성산문과 박팽년이 말립니다. 이것은 위험하니까 만전을 기할 수 없으니까 모험하지 말고 미루기로 합시다. 그래서 유흥부가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유흥부가 근심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김질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김질이라는 소인배가 단종 복위 운동을 논의할 때 자리에 참석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일을 듣고 이것은 내가 부게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라고 판단합니다. 매우 소인배다운 판단이죠. 이 사람이 장인어른이 누구냐면은 정창손이라는 인물입니다. 정창손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앞에서 제가 김시습 선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김시습이 세조 때의 영의정을 길바닥에서 만나면은 모든 방백성이 땅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영의정 일행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되는데 김시습이 엎드려 있지 않고 정창손에게 소리를 납다 지르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제가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소리를 안 지르겠습니다. 정창손이 임마 벌써 그만해 임마 이렇게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김시습이었습니다. 그 인물이 김질의 장인어른이었습니다. 김질의 얘기를 듣자 정창손이 이것은 우리가 부계질 절의 찬스다 이렇게 판단하고 세조를 보러 김질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세조한테 영모 사건을 고변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성산문 박평년 등이 단종 복위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라고 밀거래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산문 등 전부 다 체포당합니다. 사육신 사건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육신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